공손차는 2% 부족한 원소였습니다. 공손차는 무장으로서는 뛰어난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적인 능력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은 완전 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와 조금 다릅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공손찬이 젊었을 당시 유씨의 태수가 있었는데 이 인물이 사건에 연좌되어 낙양으로 소환됩니다. 이에 공손찬은 유씨를 몰래 따라가 수발을 들죠. 이후 유태수가 일남에 유배되는 것이 결정되자 공손찬은 북망산에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예전엔 그저 한 사람의 자식이었으나 지금은 누군가의 신하인 처지입니다. 일남에 따라가 모시지 않으면 안 될 터입니다. 일남은 풍토병이 심한 곳인지라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하여 여기서 영원한 이별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런 글을 써서 올립니다. 이후 후한서 공손찬 열전에 비분 강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다시금 절을 올리고 내려왔다. 이를 보고 한탄치 않는 자가 없었다. 일남을 향해 출발하는 도중 사면을 받았다. 라고 쓰여 있는데 굉장히 흡사하죠. 원소의 6년상 당시의 정황과. 즉 연희의 영향으로 굉장한 너프를 받았지만 사실 공손찬은 문무에 균형 잡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려했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보고 단순히 공손찬이 의리가 있어서 유태수를 수발든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금 기록을 다시 보시죠. 일남을 향해 출발하는 도중 사면을 받았다. 정사 공손찬전에도 두 번 절하고 강개히 몸을 일으키니 당시 이를 지켜보던 자들 중에 흐느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유가 유배지로 가던 도중에 사면되어 돌아왔. 공손찬은 효령으로 청거되어 낭이 되었고 요동 속국의 장사로 제수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본다면 당시 유태수의 혐의 자체가 어느 정도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라면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혐의를 얻고 이렇게 빠르게 유배가 취소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물론 기록상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배지로 가던 도중에 사면되었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을지,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공손찬은 이를 활용해서 자신의 불리한 서자로서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게 아닐런지. 실제로 한 사람의 자식은 누군가의 신하로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치, 효와 충을 엮은 게 보입니다. 아주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라고 보이죠. 심지어 그를 지켜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다분히 원소의 6년상처럼 쇼맨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공손찬이 자신의 입지 상승을 위해 마치 원소가 했던 6년상처럼 공손찬도 유씨의 유배를 활용한 게 아닐까 하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특정 사건을 이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사실 공손찬이 그렇게 하북의 1대 패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이미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죠. 그리고 2대였던 원소도 3대였던 조조도 정치적 쇼맨십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를 본다면 공손찬이 단순히 무력과 병법적 능력만으로 그렇게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오산일 겁니다. 그러나 1대에서 3대까지 가면서 모든 부분에서 선대보단 상향된 능력을 보여줬죠. 그런 면에서는 공손찬은 여느 의견처럼 조조의 하위 호환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료를 보죠. 다음 자료는 원술과 유우의 연합을 막으려는 움직임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당시 여러 기록들이 이 시기 전후가 약간씩 다른데 큰 흐름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191년 유우를 황제로 추대하려다 실패한 원소는 공손찬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죠. 그리고는 공손찬에게 기조를 같이 공격하자고 해놓고 지 혼자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원술에게 파견했던 공손월이 원소 사나의 주씨 형제와 싸우다 전사하자 공손찬은 전투태세를 갖추는데요. 여기서 원소가 발해태수 인수를 공손범에게 주면서 공손찬과 결탁하려고 했지만 공손범은 또 원소를 매신하고 공손찬 편에 서죠. 그러면서 여러 기주의 성들이 호응을 했다고 하며 이에 개교에서 전투를 벌이지만 공손찬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우를 공격해서 유주 일대를 점령하죠. 여기서 공손찬은 일생일대의 실수라는 유우를 처형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유우를 왜 처형했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면 유우를 살려두는 게 더 이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먼 친척이라고는 해도 황실 후손이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유우의 덕망은 꽤나 높은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한복과 원소가 유우를 황제로 추대하려 했었다는 움직임만으로도 유우는 꽤나 명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유우를 단순히 시기 질투만으로 처형하려 했을까요? 공손찬은 유우를 공격해서 패퇴시킬 당시 주의 관부 사람들과 의관, 덕 있는 선비들을 모두 몰살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순찬이 이런 덕, 명망 있는 인물을 크게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오하거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공손찬의 큰 그림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조조가 서주 대학살을 일으킨 이유나 유비가 이릉대전을 일으킨 이유와도 굉장히 유사한데, 바로 자신을 건드는 행위입니다. 비록 공손찬이 유의 언행을 사사건건 방해했지만 유는 알고도 참은 건지 몰랐는지는 몰라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는 공손찬을 선제 공격하죠. 이는 앞선 조조와 유비처럼 자신을 건드린 녀석을 가만두면 나를 만만하게 본다 라는 전제를 깔은 공손찬의 큰 그림이었을 수 있습니다. 공손찬이 단순히 바보라면 그냥 자신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유를 선제 공격해서 한 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유는 병법에 밟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있고, 유의 군대는 대열이 일정하지 않고 싸움에 익숙치 않았다라는 기록도 있기에 사실상 약간 오합지졸에 가까운 병사들이었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유주목이었던 유의 휘하인 공손찬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공격했겠죠.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이었을 걸 테니까요. 굳이 유가 먼저 공격해오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유가 선제 공격을 날립니다. 이는 공손찬이 자신을 공격하도록 지속적으로 무언가 공작을 했던 게 아닐런지. 반면 공손찬은 자신의 부곡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질까봐 도망치려 했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유가 백성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공손찬의 반격을 받고 모두 참수합니다. 즉 공손찬은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정했지만 그 시기를 명확하게 캐치해내는 능력은 없었고, 그에 따라 유에게 일격을 받을 뻔했으나 결정적으로 잔혹함의 차이 플러스 넘사벽의 병력 운용 차이로 간신히 이겨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후 원소와의 접전에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손찬이 원소와의 일전에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10가지 원소의 죄목을 써내려가면서 원소를 힐난하며 공격했죠. 이에 원소는 쫄아서 발에 태수직을 넘기면서 무마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이를 키워서 결국 개교에서 묻게 되었는데 공손찬이 패배하죠. 그래서 이를 봐도 공손찬이 마치 원소가 조조를 압박했던 그런 스탠스처럼 이 10개의 죄목을 고하면서 원소를 압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기주가 호응했을 때 원소에 대한 압박 강도만 더 높였으면 어땠을지 하는 거죠. 무작정 공격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원소 또한 조조가 태위직을 내렸을 때 받지 않고 화만 냈죠. 그게 단순히 원소가 조조를 압박하기 위한 스탠스였다면 공세를 취하는 모습도 보여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단순히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강자 입장에선 약자가 쉽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원소의 행동은 꽤나 아쉬웠고, 그에 따라 관도의 결과가 처참해지는 상황을 낳게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원소는 협천자를 하지 않은, 그러나 당대 최고 군벌이라는 위치에서 딱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손찬은 그게 아니었죠. 제가 어렸을 당시 한반도의 삼국시대를 배우면서 고구려가 신라와 백제를 굉장히 한반도 구석까지 박아넣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배우던 시기에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고구려는 이때 백제와 신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그의 국사 선생님은 멸망시키는 것보다 국가를 유지시키면서 종속국가, 즉 원, 고려, 명청, 조선 등의 형제 국가나 뭐 그런 식으로 조공을 받으면서 생존시키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따라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전쟁보다 외교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좋습니다. 전쟁이 게임 마냥 대충 병사 모아서 군량 모아서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공손찬은 그저 힘으로 모든 걸 누르려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 감각도 있어 보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는 공손찬의 주변 인물들도 한몫했을 겁니다. 역경로에서 마지막 공세를 하려 하던 공손찬을 만류했던 관정, 의 형제를 맺었다던 점쟁이 유이대, 상인 이이자 악하당, 최후의 최후까지 남아있던 이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인물들의 능력이 뛰어나도 천운이 따라야 한다고 하는 연희 제갈량의 꾸미는 건 사람이되 이루는 건 하늘이다 라는 말처럼 능력이 있는 인물들을 데리고도 힘든 게 통치와 전쟁 같은 국가적 대사입니다. 하물며 공손찬의 능력이 꽤나 좋았다고 해도 주변인이 그 모양이면 답이 없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비, 조운, 전예 같은 뛰어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지 못한 실책 또한 공손찬입니다. 반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초대,
하북의 패자였다는 점은 그렇게 인재를 잘 활용하지 못했음에도 알토란 같은 하북의 한 지방을 점거하고 위세를 떨쳤다는 점은 또한 공손찬의 개인 능력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정리하자면 공손찬이 아예 멍청한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책과 정치적 공작의 세밀함이 굉장히 떨어져서 어설프게 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작이 실패 혹은 애매하게 성공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하 인물들의 관리 실패, 그리고 적절한 정치적 대응의 미흡 등은 그를 사지로 내몰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